그 2천억 불 시장에서 우리가 3억 불 먹어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너무 양에 안 차니까 우리 좀 큰 데서 놀아보자 하고 이제 그림을 그린 것이 디지털 병원 전략입니다. 자, 디지털 병원 전략이란 뭐냐? 이 종합 의료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 하는 건데, 자, 이 병원 산업이, 의료 산업이 최대 산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미국의 의료 산업은 GDP의 15%입니다. 지금 곧 20%를 돌파하게 될 거예요. 한국이 약 7% 정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에서 의료 산업이 제일 커요. 앞으로는 더 커지는 게 노령화 때문에 커지고 또 옛날엔 병이 아닌 게 병이 되죠. 웰빙 수요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가 최대 산업화되는 건 틀림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의료 산업에서 의약품 시장을 보면은 이런 세계적인 친구들이 버티고 있고 의료기는 또 이런 친구들이 버티고 있고 소모품은 이런 친구들이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의료 시장 4트릴리언 달러, 4조 달러의 시장을 분석해 보면은 소모품이 5%, 의료기기가 5%, 의약품이 15%, 의료 서비스가 75%예요. 자, 이 승부를 어떻게 걸고 갈 것이냐를 놓고 봤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의약품에서 승부를 걸겠다. 도저히 이 친구들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소모품에서 이 친구들 이기기 어려워요. 의료기기는 우리가 이 의료기기 시장 2천억 불 시장에서 전체의 10억 불에 해당되는 초음파 진단기에서는 일부 시장을 점령했는데 전체 의료기 시장에서 우리가 1등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우리 그러지 말고 아예 병원 서비스를 포함한 병원 전체를 우리가 팔아보자. 이것이 디지털 병원 전략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병원 전략은 개변 의료 장비를 가지고 이 초음파 방정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엑스레이에 적용하고 MRI에 적용하고 CT에 적용하면 성공할 것이냐? 그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초음파는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 카이스트에서 논문을 쓰면서 세계적인 기술들을 만들고 했으니까 됐지만은 다른 장비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해서 병원 수출을 전체를 하는 회사가 전 세계에 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블루오션이다. 그래서 저희 사업의 모델을 개별 장비를 파는 모델에서 병원 플랫폼을 판다. 자, 요즘 애플 아이폰의 기본적인 모델이 뭐예요? 플랫폼 전략이죠. 아이폰은 휴대폰이 아니죠. 단순 휴대폰이 아니죠. 방대한 앱이 있고 휴대폰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연결하는 시스템들이 있고 자, 이런 것들을 합친 것을 플랫폼이라고 하듯이 우리가 병원 플랫폼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디지털 병원 수출 전략을 만들고 구성 요소를 구성하고 각각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생태계를 만들기 시작한 게 이제 2000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러한 생태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새로운 기업 경영 전략을 초생명 기업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 초생명 기업을 발전시켜 나간 과정들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문화가 없이는 이와 같은 세계적인 병원 수출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보통 수천 가지의 의료 장비, 소모품 이런 것들이 총합되고 거기에 뭐가 플러스가 되냐면은 거기에 의료 정보 시스템들이 수많은 정보 시스템이 붙어줘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복합 산업이에요. 이거는 단일 기업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이나 현대와 같이 클로즈드 이노베이션, 이 닫힌 혁신을 하는 기업 조직에서는 병원 수출 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일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기업 생태계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기업 생태계를 만드는 전략을 초생명 기업 전략이라고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초생명 기업은 혁신을 지속하는 기업이고 선도벤처, 자, 메디슨이 만들어지면서 맨 처음에는 어떻게 됐느냐? 메디슨이 갖고 있는 초음파 기술을 가지고 세계 시장에 나갔죠. 제가 전 세계 시장을 다니면서 그 마일리지가 비행기 마일리지가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200만 마일이 넘어요. 미국을 갔다 왔다 하면은 이게 10,000마일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한 200번 왔다 갔다 하면 저만큼 비행기를 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우리 초음파 진단기를 전 세계를 팔아야 되는데 팔아줄 회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팔아야 됩니다. 직접 팔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직접 비행기 타고 가야죠. 그러면서 생각해 본 게 우리 후배 의료기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세계 시장을 개척해서는 날새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해외 시장 네트워크에다가 한국의 다른 의료기 회사들이
일정 품질에 대한 팔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기본적으로 선도벤처가 만든 세계 시장에 다른 제품들이 들어오게 되는 과정이죠. 근데 이 과정이 의료기에서만 일어날 필요가 없죠.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은 95년 이전에 한국의 의료기 산업 성장률이 5%가 안 됐어요. 2000년도에 한국 의료기 산업 성장률이 21%였습니다. 산업 전체 성장이 4배가 커져요. 한국 의료기 수출의 70%를 메디슨 수출망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 해외 대리점 회의를 언제 하느냐? 한국 의료기 전시하기 전날 시작해서 끝내버려요. 그럼 이 친구들이 자기 나라 돌아갈 때 그냥 가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의료기 전시를 가봅니다. 가보면 뭐 뭔가 하나 집어가겠죠. 그래서 자기 나라 가서 팔아봐요. 팔아봐서 그중에서 팔리는 것도 안 팔리는 것도 있고 하겠죠. 그래서 잘 팔리는 것은 또 팔게 되죠. 이래서 이 선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의료산업 전체가 4배의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전세의 경쟁이라는 것은 단일 기업의 경쟁이 아니고 이런 복합 기업의 경쟁이라는 겁니다. 글로벌 생태계 경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메디슨에서 통해서 만들어진 회사들이 약 100개의 회사가 만들어집니다. 100개 회사가 만들어지고 그중 6개 회사가 이제 상장을 했죠.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회사들은 상장한 회사들입니다. 이런 창업기업 사례들 중에서 이제 보면은 몇 가지 사례들을 소개하면은 자, 유비케어라는 회사는 지금도 상장 회사인데 이 회사는 메디슨 내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사내 사업부로 있다가 스핀아웃 된 경우입니다. 제가 서울대 의공학과의 그 팀을 메디슨으로 다 끌어들여서 이 새로운 EMR 사업을 시작해서 병원 가면은 이제 차트를 손으로 쓰는데 손으로 쓸 필요가 없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전 세계 넘버원의 개인 병원, 개업의 EMR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포피아라는 회사는 좀 다른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이 회사는 메디슨 내에서 만들어진 회사가 아니고 저희가 병원 수출 전략에 의해 가지고 꼭 필요한 장비들은 이제 채워놔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화학 분석기가 있었어요. 이 혈액 분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피 뽑아가지고 병원에서 이렇게 분석하는 장비인데 굉장히 어려운 장비예요. 왜냐하면 화학, 생물학, 기계, 전자과학 이렇게 다 합쳐야 되니까 어려운 산업인데 이거를 잘할 사람을 전국에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배병우 사장이라는 사람이 잘할 수 있다더라. 근데 그 친구 뭐하냐 그랬더니 자기 사업하고 있다더라.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이 양반을 잘 꼬셔가지고 너 이거 한번 개발해봐라. 그러면서 개발비를 줬어요. 꼬시면 넘어서 결국 개발해가지고 돈만 날렸죠. 그런데 문제는 이 기술을 가지고 지금 세계 수준의 혈당 측정기와 체외 분석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경우는 사회기업하고 메디슨하고 협조해서 이 사업에 성공한 케이스가 됩니다. 물론 이 회사도 상장해서 지금 뭐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정도 가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프로소니라는 회사는 이 회사는 저희 협력기업으로서 들어온 경우예요. 우리가 초음파에 보면 센서가 있는데 그 센서를 만들 데가 어디 있느냐 알아보니까 저기 경북 그 대구 근처에 뭐 그런 거 비슷한 회사가 있대더라. 그래서 가서 보고 우리 한번 시작합시다. 그래서 이 회사는 사업을 한 지가 꽤 오래되는 회사예요. 그리고 초음파 센서를 또 많이 만들어 왔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협력기업으로부터 출발한 회사. 그 다음 뷰웍스는 좀 다른 회사입니다. 다 상장 회사들인데 뷰웍스는 이 팀 전체가 삼성에 있다가 삼성 SDI에 있다가 뛰쳐나왔어요. 뛰쳐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냐면은 디지털 엑스레이 플레이트라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팀을 만들고 거기에 우리 투자를 요청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를 통해 가지고 디지털 엑스레이 산업의 결정은 뭐냐면은 승부는 그 엑스레이 플레이트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그 엑스레이 플레이트에 획기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에 투자를 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 다른 경우들인데 이 사업이란 것은 뭐 정석이 딱 하나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다 수많은 다른 방식으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